퇴직 후 10억이 5년 만에 사라졌다. 대리운전? 55세 건설사 임원의 은퇴 후 비극.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라는 말만 들어도 괜스레 마음이 묘해질 때가 있어요.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억 단위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지만 막상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그것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곤 하죠. 특히 55세쯤이면 아직 완전히 노령이라 부르기 어렵고 그렇다고 현역으로 활동하기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애매한 나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벌었으니 노후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글은 퇴직 후 10억이 5년 만에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50대 중반, 60대 초반에 은퇴를 맞이한 분들이라면 편안한 인생 2막을 꿈꾸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순간의 방심과 잘못된 투자 혹은 막연한 믿음 때문에 금세 무일푼에 가까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은퇴 후 비극은 어떻게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로도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비슷한 세 가지 사례를 구어체로 풀어내 보려고 해요. 각 사례를 통해 내가 은퇴 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할까? 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55세 건설사 임원의 은퇴 후 비극.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김 과장 가명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설사 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사급 직책을 맡고 있었던 55세 남성이에요. 평생 건설업계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적도 많았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회사 현장 챙기기에 열중했죠. 그런 그가 받았던 퇴직금이 대략 1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5년 만에 그 퇴직금이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제법 거창한 계획이 있었대요. 퇴직금 중 절반 정도인 5억 원으로는 상가 투자, 나머지 절반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금 임대료로 여유로운 노후를 누리겠다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상가 투자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했던 월세 수익이 공실 때문에 들쭉날쭉했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면서 자금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한편 주식시장도 꼭지값에 들어갔다가 하락을 맞으면서 손해를 크게 봤고요. 처음엔 반등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생활비와 각종 세금, 병원비까지 지출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손절 타이밍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느껴서 부랴부랴 상가를 매물로 내놨지만 시장 상황이 또 썩 좋지 않았어요. 결국 크게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건물을 정리해야 했고 남은 돈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투자 손실을 메꾸느라 급급했죠. 마지막엔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며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임원이었는 데라는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해요. 김 과장 사례를 보면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없이 부동산이면 무조건 오르겠지, 주식은 언제나 회복되겠지 같은 막연한 믿음으로 접근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번 잘못된 투자로 자금이 묶이기 시작하면 추가 대출로 또 메꾸려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하죠. 이 50대 중반 대기업 연구원의 사교육 투자 실패. 두 번째 사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50대 중반까지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정 박사 가명인데요. 애초에 나는 금융 쪽은 잘 몰라라는 이유로 은퇴 후에도 투자나 창업은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이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정 박사는 딸, 아들 2명을 유학 보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두 자녀 유학 자금을 마련했는데 막상 학비가 점점 늘어났고 예상치 못한 환율 상승까지 겹쳤어요. 유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각종 생활비와 체류 비용이 추가되면서 10억 중 상당 부분을 순식간에 써버린 거예요. 자녀가 잘 성장해서 좋은 직장을 잡으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보답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취업하기도 쉽지 않았고 돌아와서 국내에서 재취업을 하려 했는데 이마저도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죠. 결국 자녀들이 다 졸업할 즈음에는 부모 통장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고 생활비조차 아르바이트로 충당해야 할 정도로 빠듯해졌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 박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에게 몰빵을 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가 무너지기 십상이죠.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 박사도 막상 은퇴 후에 소득이 사라지니까 집에 있는 예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며 불안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해 투자한 만큼 자녀가 완벽하게 보답해 주길 바랄 수도 없고 자녀가 성공하기 전까지 본인이 버틸 체력이나 재정이 사라질 수 있으니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60대 초반 전문직 내 가게 하나 차려보자 했다가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자영업 쪽으로 가볼게요. 60대 초반까지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셨던 윤 사장 가명은 본인 사무실이 아닌 다른 세무법인에 속해 일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다 은퇴 시점이 다가오자 이제는 내 가게 사무실 하나 차려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세무사 업계도 워낙 경쟁이 치열한 데다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업계에 2030년씩 자리 잡은 선배 세무사 사무실들이 많은 동네에 신규 개업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직원 채용비, 홍보비 등 초기 자금이 생각보다 크게 들다 보니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렸대요. 한 12년 버티면 입소문이나 단골이 생겨서 자리를 잡을 거라 예상했지만 고객 확보가 쉽지 않아 적자는 계속 누적됐고 또 개인 사정으로 건강마저 나빠지면서 결국 사무실을 접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작 그때쯤에는 연금이나 다른 저축도 충분치 않아 생활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 다른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취업하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아예 무슨 자영업을 새로 하기엔 더 힘들고 하면서 엄청난 좌절을 겪었다고 하죠. 은퇴 후 창업, 특별히 내 가게를 차려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많은 분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종마다 경쟁 구도가 다르고 기존 인맥이나 자본이 든든하지 않으면 빨리 지치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은퇴 후에는 이전처럼 장기간 적자를 보더라도 버틸 체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건강 문제로 계획을 이어가기 힘들어지는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워요.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처럼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은퇴 후 삶이 생각보다 훨씬 위태롭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는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 입장에선 욕심이 아니라 그저 이 정도면 평범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상가 투자나 자녀 유학, 그리고 내 가게 차리기가 결코 남의 얘기만은 아니니까요.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모든 가능성을 최악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상가 투자를 한다면 단기간 공실이 날 수 있다.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올 수 있다. 같은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녀 유학도 환율 변동이나 자녀가 예상보다 오래 공부할 수 있다. 같은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창업이나 자영업을 계획한다면 적어도 23년 이상은 매출이 저조해도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확보한 뒤 뛰어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원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에요. 연금만 믿고 살기엔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과 노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나 창업에 뛰어드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히려 은퇴 전에 직장에서 일할 때부터 부수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 전부터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해본다든지 본인 전문 지식을 살려 컨설팅 업무를 조그맣게 시작한다든지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나이가 들수록 의외의 지출이 커진다는 점을 잊어선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슬슬 자녀 결혼 자금 혹은 부모님 요양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변수까지 감안해야 은퇴 후에도 돈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해요. 김 과장처럼 상가 투자와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 해도 대리운전이나 다른 일을 찾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자존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해버리면 그나마 남아있던 다른 기회까지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느냐예요. 난 한때 임원이었으니 이러면 안 되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살아남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누구나 은퇴를 맞이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야 해요. 문제는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치열하게 일하던 시절에는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상황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 즉 부동산 주식 투자 실패, 과도한 자녀 교육비 투자, 무리한 창업이 사실 대표적인 은퇴 후 실패 패턴이기도 해요. 물론 잘만 준비한다면 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만큼 철저한 계획과 주변의 조언, 그리고 냉철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10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면 그보다 적은 퇴직금을 가진 사람들은 더 위험해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인생 2막은 생각보다 깁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삶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과거의 타이틀이나 자존심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퇴직 후 10억이 5년 만에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